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원외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두 정근선의 교점을 물어봤습니다. 정근선을 하려면 분모 0만 들은 x값 2분의 1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정근선 y는 이렇게 나누기 할 때 몫이 되는 부분이죠. y는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 당연히 2분의 1,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하라 그러면 2분의 7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가장 핵심이죠. 정역, 치역 이런 부분들도 다 점근선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역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섭니다. 남학생이 양 끝에 선다 라고 되어 있죠. 양 끝 자리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남학생 3명이 있는데 앞쪽에 들어가는 가지수 2가지, 뒤에 들어가는 가지수 앞에 들어가는 3가지, 뒤에 들어가는 2가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학생 1명하고 여학생 2명 이렇게 있겠죠. 그 3명의 학생을 이제 가운데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6, 36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내용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 이렇게 쓰면 이제 조건을 먼저 이렇게 해결해가는 과정. 3 곱하기 2 이런 부분들 처리하고 그 다음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절차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을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중에서 1위 자리와 그 다음에 100의 자릿수가 모두 2배수다. 짝수다라는 얘기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위 자리, 100의 자리 이곳에 2, 4, 6 짝수들을 갖다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1위 자리부터 할까요? 1위 자리 오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6자리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반복돼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4개의 숫자가 남았고 4개의 숫자를 열심히 나열하는 4팩토리얼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44가지입니다 하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문제의 조건 1위 자리, 100의 자리 이런 부분들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나열 이런 절차를 좀 잘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배수라고 되어 있고요. 12자리 숫자가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죠. 12자리 숫자가 5보다 크다 그러면 6 7, 8, 9 이렇게 되는가요? 올 수 있는 가지가 4가지 자리가 되겠고 2배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1위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0, 2, 4, 6, 8 이런 부분이니까 5가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전체 가지수는 20가지에서 풀어갈 수가 있겠죠. 두 자리 잔수라고 돼 있으니까 숫자가 뭐 겹치는 부분이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죠. 짝수 부분들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자, 문제 역시 조건만 좀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이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 근데 m이 뭐 기울기 해당하는 거죠.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려갈 때 0을 대입해주면은 어이구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 10이 그죠. 0을 왜 대입해줘? 10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가면 되겠고요. x에다가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제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4분면 부분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0을 때 이제 좀 표시해 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직선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이렇게 1 m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4,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사이에서 만나야 이제 2, 4분면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x값이 4 증가할 때 그럼 4분의 y값이 1에서부터 8까지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여기는 2 증가할 때 그럼 얼마가 되나요? 9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크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m을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4분의 8이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되는 숫자는 뭐 2부터 좀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2, 3, 4 이렇게 처리되겠죠. 또 2분의 9 이렇게 됐으니까 5는 또 안 되는 거니까 뭐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자연스럽게 표시해가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뭐 2, 4분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직선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야 되죠. 마이너스 4, 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해석해서 기울기들을 좀 이렇게 2, 4분면 경계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각 자릿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근데 1을 올 때 그러면 여기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1 빼고 0부터 9까지니까 10개에서 1 빼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숫자 빼니까 8가지 이런 형태에서 72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210이 되려면 뭐 멀었죠. 그러면 2 할 때도 이제 70이 되는 거니까 이게 144가지가 되겠고, 아이고 3까지 다 지나면 또 넘어가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3하고 시작하면서 3 0으로 시작해서부터 TMT 나올 수 있는 가지가 8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1, 2에다가 3은 좀 없죠. 그럼 4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서 쭉 해서 가지수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8까지 해주면은 8개가 되니까 6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08이 되겠죠. 거의 210에 근접했죠. 210번째 이렇게 됐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3, 9로 시작하겠고 맨 처음 시작하는 건 0이고 그 다음에 3, 9,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가는 거니까 39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또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뒤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좀 곱하기 형태로 차곡차곡 구해가는 절차니까 일단 뭐 숫자 크기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주어진 부분들은 x에 의해서 최소값 b를 갖습니다. 이건 뭐 산술기하 평균이 좀 단순한 거군요. 유리함수 형태에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3분의 25 플러스 3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모양을 만든 거죠.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씩 곱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면 여기가 5로 풀려서 10에 마이너스 4 됐으니까 6입니다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언제냐도 물어봤죠. 그러면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3분의 25가 좀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25 되겠고 그럼 x 플러스 3은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이 2일 때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은 뭐 주어진 범위에 있으니까 처리 안 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 A에서 최소값 B일 때 두 개의 값을 뭐 곱하기 하나 돼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1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배운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제 유리식 모양 형태에 대해서 다시 나온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의 형태 파악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이제 부를 물어본 거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3, 4분면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모양.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요 부호 a 값 자체가 당연히 음수라는 사실을 좀 알겠고 그 다음에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음수죠. 그러면 이제 a 값이 음수 양수의 b 음수라는 사실을 알겠고 시작하는 y 값은 c 이렇게 되는데 c는 양수라는 사실도 알겠죠. a, b, c 부호를 이렇게 좀 다 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게 4번이 좀 들어오는데요. 음수에 c가 양이었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다 합하면 이제 음수입니다. 4번이 좀 바른 답이 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확실한 4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교점 사이 거리가 8이 될 때 k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잘 보게 되면 x-b a의 x-b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k값은 또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점근선이 x는 b, y는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 직선식은 y는 x-b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지금 이게 지금 b, i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점근선의 교점 부분을 지나는 거라서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직선을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처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분의 k 놓고 y는 이꼴 x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평행 이동해서 이 점근선이 여기가 좀 x는 b, y는 왜 이렇게 좀 돼서 가서 풀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나는데 길이가 8이다 이런 얘기라면 8이라면 그럼 이제 절반 해주면 여기가 좀 4가 되겠고 y는 꼴 x분의 k 해서 여기가 좀 4가 될 때 y는 꼴 x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면 루트 8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 좌표가 루트 8, 루트 8 이런 내용 이라고 좀 이해가면 되겠습니다. x, y가 k니까요. 이걸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죠. 이제 k 값이 8이라는 사실도 역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K가 구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답 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좀 겁을 좀 주는데, 이게 주어질 직선하고 이 점근선의 교점 이 부분들을 좀 직선이 지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 해석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산을 매우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에서 기본형에서 풀어갔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효율적인 건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네 자연수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만든 네 자리 자연수를 크기 순서로 쭉 다 나열했습니다. 2, 3, 4, 5, 그래서 5, 4, 3, 2 이렇게 제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되어 있죠. 모든 수들의 합을 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런 거 들고 가죠. 이거 좀 잘 생각해보면 2000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쭉 나왔는데, 요건 저 뒤에 이렇게 세 개 숫자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6가지가 되거든요. 3팩토리얼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처리되야 되는데, 다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이라고 계산되는 숫자가 6번 된다는 얘기죠. 역시 또 3000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다시 잘 생각해보면 1000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의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6번이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1000의 자리를 전부 다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10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1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의 똑같은 패턴이 되니까, 다시 잘 생각하면 1112를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곱하기 6 해서 처리가면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A에 해당하는 건데 6으로 좀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나누게 해서 이 부분 가지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얼마가요? 2, 3, 14가 되는가요? 그러면 1, 1, 1, 1, 그러면 14 이렇게 좀 곱하기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4, 4, 4, 1, 1, 1, 1 이렇게 계산하니까 1, 5, 5, 5, 4 이렇게 해서 최종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주어진 숫자 자체를 이렇게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좋죠. 2000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3000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4000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5000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이렇게 1000의 자리를 전부 다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간 결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 그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 그다음에 이제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수를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니까 즐거롭게 좀 그리고 이제 숫자 테이블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튤립, 백합. 꽃 개수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송이를 골라서 A 꽃병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꽃들을 B 꽃병에다가 또 세 송이를 좀 고르겠다.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장미,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미를 맨 처음에 이게 한 송이를 고르냐,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를 고르느냐, 그 다음에 튤립을 고르느냐, 그 다음에 백합을 한 송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T에 A, P 세 송이를 골라가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장미를 좀 골랐으면 다른 곳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더 조건이 없죠. 그냥 뭐 같은 곳은 구분하지 않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세 송이를 이렇게 왕창 고르가는 가지수. 근데 세 송이가 해바라기 그 튤립 있으니까 여기 좀 가지수 두 가지가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요. 두 송이 한 송이 이렇게 고르는 방법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두 송이를 고르는 방법은 해바라기 고를 수도 있고 튤립 고를 수 있으니까 역시 또 두 가지가 되겠고, 뭔가를 하나 고르고 나면 한 송이는 또 역시 튤립 고를 수도 있고 백합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또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고르는 한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7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해바라기를 한 송이를 고르게 되면 또 역시 300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튤립밖에 없죠.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210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두 송이를 골라갈 때는 장미도 되고 튤립도 되는 거니까 이건 두 가지가 되겠고, 한 송이 고르는 거는 또 역시 한 송이 골라가는 방법이 뭐겠죠? 장미 좀 여기 이제 두 송이 고른 것도 빼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또 네 가지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 111 이렇게 고르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6가지 처리가 되겠죠. 6가지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튤립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해바라기가 세 송이고 튤립도 세 송이니까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겠죠. 6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백합을 이렇게 좀 한 송이 고르는 경우 요걸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송이를 역시 또 300 이렇게 될 때 세 송이를 고르는 방법은 해바라기하고 해바라기 튤립이 있으니까 이제 두 종류가 되겠고요. 210 이렇게 골랐을 때 뭔가 하나를
이를 골라가는 방법이 세 종류가 다 되죠. 세 종류가 다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두 종류 다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가지가 되죠? 여섯, 여덟, 아홉 가지가 되나요? 아홉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뭔가요? 13가지에다가 15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8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일이 뭐 이렇게 좀 주어진 부분에서 A 꽃병에다가 꽂는다라는 부분들이 장미냐 해바라기냐 그다음 튤립이냐 백합이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때 나오는 부분들을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송이 부분들이 이렇게 세 송이 그다음에 두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좀 묶여지는 부분들이 나눠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8명의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 대진표를 만들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군요. 실력차가 그런데 두드러져서 우세한 선수가 계속 이긴다. 아이쿠 스포츠는 좀 이변이 있어야 재밌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4위인 선수가 그런데 결승전에 나가야 되는데요.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4위보다 좀 못한 사람이 그러면 5, 6, 7, 8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랑 4위하고 좀 엮여야 되겠군요. 그죠? 1, 2, 3 부분들하고 4 부분인데 이 4 부분을 이제 3명이 엮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4사람 중에서 3사람을 좀 골라서 4위 지역에 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들 쭉 이렇게 나눠져서 일단은 4 컨비네이션 3에서 4위하고 좀 대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럼 이제 4사람 가지고 이제 대진표를 짜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계산이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도 똑같은 거니까 이게 좀 제곱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이 부분들이 6에다가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3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4, 9, 36에서 3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진표는 이렇게 뭐 조편성 지금 요 조편성 부분을 보여드린 거죠. 조편성을 쭉 해나가는 것이 풀이 핵심인데 지금은 좀 살짝 앞에 좀 조건이 붙어 있어서 4위 부분하고 만날 수 있는 때 4위 그룹 쪽에 이제 이렇게 좀 순위가 좀 낮은 사람하고 엮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건 좀 살짝 좀 추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 조편성이죠. 조편성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 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치역의 개수는 3개가 되는데 합성함수로 하게 되면 치역 개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고르겠습니다. 만약에 1, 2, 3이라고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 골랐다라고 해주면 그냥 뭘 해야 되냐면요. 맨 처음에 1, 2, 3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1, 2, 3 쪽으로 좀 대응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치역 원소가 따라놨을 때 다음에 합성함수를 한번 이렇게 좀 더하게 되면 원소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들은 다 묶어져서 1, 2, 3 쪽에 어느 원소가 하나로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이라고 좀 이렇게 대응한다고 치면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온 1, 2, 3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1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상수함수처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3개를 묶었는데 3개 묶은 숫자가 이제 대응은 꼭 1이 되는 게 아니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응되는 방법 3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4, 5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좀 3개 묶여진 게 이제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면 나머지 이제 2, 3 쪽에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 2 팩토리얼에서 2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체 함수 가지수는 이제 60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치역의 원소 3개 그다음에 합성함수에서 1개 이렇게 되는 요때 지금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 직접 그 벤 다이그램 그려서 표시한 이 부분들 이게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풀이 좀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낸 부분 있죠. 3개 묶어서 그 원소들은 하나의 원소에 좀 대응돼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남자 n명, 여자 n명이 일렬로 섭니다.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돼 있고요. 남녀 교대의 경우의 수를 이제 B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자가 더 많으면 가지수는 안 나오느냐 되는데요. 여자가 둘인데 남자가 셋 이렇게 됐을 때도 이웃하지 않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명 더 많은 것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남자가 하나 거기다 더 추가되면 이제 반드시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남자가 한 명 더 많아도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더 많다 될 때 일단은 여자들을 좀 나열을 하고요. 나열을 하게 되면 이제 n 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좀 나열되는데 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가 더 많은 거니까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1 퍼뮤테이션 그거는 이제 n 명이 이렇게 좀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니은에서 연산하면 m 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은 이제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서 이거 뺀 값이니까 m 플러스 1 마이너스 n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좀 살짝 바뀌었는데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m하고 n하고 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디귿을 풀 때는 일단 a 값을 구하게 되면 m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건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되겠고 니은 부분에서는 b 값을 구해갈 때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뭐 가지수는 똑같은데 이제 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 된다면 이제 m 팩토리얼 또 m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b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a가 됩니까? 라고 해주는데 m 팩토리얼에다가 여기가 m 플러스 1 되는 게 이게 지금 a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또 2를 좀 더 곱하게 하면 이제 이게 지금 4입니까? 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틀렸습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성립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똑같은 부분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항상 똑같은 부분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팩토리얼 형태로 좀 계산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낯설 수 있는데 뭐 팩토리얼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퍼뮤테이션 기호를 좀 고쳐간다 생각하고 일단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고 그 틈에다가 이렇게 좀 나열해서 간다라는 아이디어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봤을 때 k하고 서로 다른 교점계수 gk 이렇게 되는데요. k 값이 0보다 클 때 gk의 치역의 원소를 h팝을 할 때 h팝의 원소 중앙 해야 될 게 좀 많네요. 일단 뭐 그래프를 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10인데요. 쭉 많이 내려와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2, 4분면 쪽에 그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이니까 2, 4분면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요.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러면 10까지 안 내려고 이쯤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려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를 뭐 다 그려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또 나중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축에서 이제 꺾어져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부분은 플러스 10으로 좀 꺾어져 올라가겠고 여기가 10이 되겠고 8 부분도 이제 관심 있죠. 이거부터 이렇게 그려갈까요? 아이고 마이너스 1에서 그려야 되는데 0에서 그리려고 했네. 이쪽이 되겠죠. 해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쭉 그려져 가면 되겠고요. 점점 커져갈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정근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가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좀 하면 되겠죠. 뭐 이제 옆에다 쭉 K를 그어가는 거니까 K 값이 0이 되면 두 개가 되겠고 K 값이 0보다 크고 여기가 8이었는데 8을 이렇게 그때라도 만나는 게 하나 둘셋 4개가 되죠. 그 사이도 4개니까 8까지 개수는 4개가 되겠고 8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게 되게 되면 하나 둘 3개가 되겠고 10부터는 K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이제 나온 이 개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 집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A 집합은 그러니까 집합 만드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원소는 안 되는 거니까 2, 3, 4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원소들을 좀 다 합해달라. 합하니까 9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프를 좀 그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절대값에서 이제 꺾어 올려가는 부분들. 뭐 그래프만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대처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점근선, 무리함수는 시작하는 점 이런 부분들 그래프를 그려가는 걸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A학급 학생 4명, B학급 학생 2명, C학급 학생 2명이 참가 신청을 해서 두 분단 4줄 좌석에다가 조건에 맞게 8명을 좀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학급 학생은 학급 번호와
학생들의 학급 번호는 또 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같은 줄이 바로 옆에는 같은 학급 학생은 좀 앉지 않는다 돼 있고, 같은 분단의 앞뒤에는 또 앉지 않는다 돼 있고요. 배정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쪽에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A 학급이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A 학급 학생 좀 배정해야 될 때 A, 그다음에 어이고 그러면 A 이렇게 배정하거나 A 이렇게 배정하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한쪽만 좀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일단 1분단, 뭐 2분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1분단에 갈 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좀 고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2분단에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2명 고르게 되면 학급 번호가 작은 학생이 이제 앞쪽에 오고 이제 가는 거니까 고르놓기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곳에다가 이제 B, C를 좀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하는 방법이 뭐 B 이렇게 되거나 CC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겠죠. 같은 분단에 같은 학급 올 때, 그다음에 이제 BC 이렇게 올 때 크게 이제 두 종류 형태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뭐 1분단에 B 학급이냐 C 학급이냐 그러니까 뭐 두 종류가 되겠고요. 이미 좀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이런 식으로 배정될 때 번호 작은 학생이 앞에 오니까 자동이니까 어느 분단이지만 결정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런 부분들은 B 학급 학생 2명 중에서 누가 1분단에 올까요? 두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C 학급 학생도 누가 1분단에 올까요? 두 가지가 되겠고, 요 B, C를 또 배정하려면 또 앞뒤 이렇게 순서가 좀 있는 거니까 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을 또 2분단에 배정할 때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가는 내용. 2 곱하기 여긴 6이 되겠고, 여기는 2 더하기 16,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6이 되겠죠. 16에 뒤에 계산해서 18 되는 거니까 16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을 곱하면 36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6에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216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 A 학급 학생이 좀 많으니까 A 학급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배치해 갈 수 있는 모양 살피고, 그 다음에 A 학급 학생들 배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빈 자리에다가 B 학급 학생들을 이제 B, C 학급 학생들을 배치해 갈 때 이렇게 또 큰 틀 두 가지 나눠서 절차. 문제 주어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이제 절차를 좀 밟아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의자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학생 2, 여학생 3 조건에 의해 6자리에 앉겠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한다. 의자도 한 명처럼 생각하면 되겠군요. 5명이 모두 앉습니다. 남학생 2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2은 이웃하면 묶어야죠. 묶어서 한 명처럼 하면 되겠고,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만 아이고 그럼 이제 의자하고, 여학생은 또 여 둘에다가 여 하나 이렇게 좀 하나 좀 생각해야 되겠죠. 2명만 이웃한다. 나머지 학생들 여기 지금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남학생 2 묶어져 있는데 자리 바꾸는 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고,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풀이 원리는 의자하고 이제 이 부분들 나열하는 거죠. 나열을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2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남 이런 부분들하고 의자 이렇게 좀 나열돼 있으면 이제 틈이 3군데가 있겠죠. 3군데 이제 여자들이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3명 중에서 이제 2명을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한 명 따로 떨어지는 걸까요? 3가지 되겠고, 이때 이제 이 2명이 또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배치가 되겠죠. 진정한 배치는 3 곱하기 2라는 형태로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배치 이렇게 됐죠. 이건 뭐 구성 형태로 좀 볼까요? 여자 구성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곱하게 되는 거예요. 와. 여기다 4에다가 여기는 그러면 6에다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 곱하기 그러면 12 곱하기 10이군요. 12 곱하기 12 이런 형태니까 144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 은근히 이제 가지수가 드러나요. 어쨌든 조건에 해당해서 이제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묻고, 의자도 지금 이제 한 사람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겠고, 여자가 또 2명은 묶어져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여자한테 크게는 이제 두 덩어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상대방 또 먼저 나열해야 되고, 한 문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그 조건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그와 같은 9개의 정사각형 1에서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좀 쓰는데요. 세 가지 색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9개의 정사각형을 칠을 하겠다. 한 가지 하나씩 칠하는 거겠죠. 2가 적힌 거고 8이 적힌 곳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가 되어 있고요. 변을 공유한 두 정사각형 그럼 다른 색 칠해 구별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칠을 좀 해야 되는데 2번하고 8번 분에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곳은 좀 A에 이렇게 좀 색을 하나 칠했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게 지금 이제 같은 색을 좀 이렇게 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칠을 하면 되겠고 이웃한변 다른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다른 색을 칠할 수밖에 없죠. 삐삐 이렇게 좀 다른 색을 좀 칠해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막 나눠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여기 나머지 이제 B 옆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B가 지금 색깔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C라는 색깔이 있다 할 때 AA 2개 올 수도 있고 AC 올 수도 있고 CC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나눠지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분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 자리에 28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애초부터 색깔이 세 가지였으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다른 색이니까 3 곱하기 이렇게 이제 공통으로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A가 왔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4개의 자리에 이 자리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이외에는 아무 색이나 마구 와도 되죠. B, C 이렇게 와도 되고 역시 다 마찬가지니까 2의 4제곱에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좌측 부분들은 A하고 좀 다른 거니까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BB밖에 못 오는 거죠. AC, AC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1제곱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CC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A도 아니고 C도 아닌 이런 부분들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1,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16에다가 4에다가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6에다가 4에다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 좀 자리 바꾸는 거 있네요. 오, 이거 곱하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A하고 C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A하고 C 있는데, 이 A하고 C가 이제 근본적으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와, 곱하기가 좀 더 있습니다. 와, 8하고 이제 1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6 곱하기 여기가 25 이렇게 되겠죠. 해서 가지수를 쭉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 6, 30에다 10이니까 150까지 이렇게 쳐야 되나?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 조건들 일단 뭐 2, 8에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색 해놓고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들 당연히 다른 색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때 이제 양쪽에 이제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나눠진다는 사실들 됐습니까? 그 조건 하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이제 절차를 좀 어떤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가는지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함수 fx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점근선은 뭐 x는 1이 되겠고 y는 2가 되겠고 x-1에 2배의 x-1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프 그릴 준비를 좀 마쳤습니다. 1보다 좀 큰 쪽만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점근선을 x는 1에다가 그 다음 y는 2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만 이렇게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 모양을 그려놓고 그립점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이런 조건을 물어봤는데 와 이런 거는 1학년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실수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는데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A하고 B 이렇게 좀 잡아갔을 때 그래프가 좀 더 특이된 거니까 좀 이렇게 폭이 좀 있게 좀 잡을까요? 이런 지점을 이제 A라고 잡고 이거 B라고 이렇게 잡았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가 F, 이건 B가 되겠고 이런 결과는 F, A가 되는 거죠. 나온 결과의 절반 부분들이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한 값의 절반 부분들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값보다는 좀 작죠. 작은 형태 아래로 볼록 형태인 모양일 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하고 AB 사이에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화려한데요. 이런 식은 이런 연산을 뒤에 거를 하려면 2 더하기 x-1분의 1 해서 이렇게 놓고 연산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FB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앞에 끄집어낸 이 문제 사라지죠. 그러면 A-1 A-1분의 1 빼기 B-1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식이 이쁘게 될 것 같고, 오른쪽은 B-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B-2 되어 있는데요. 여기 2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B-1분의 1 B-1분의 1 이렇게 좀 식을 좀 써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통분하면 A-1,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서 빼는 거니까 뭐가 되죠? B-A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를 곱하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A-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좀 소거돼서 이런 항목이 되겠죠. 여기 이제 B-1분의 이거 써니까 그냥 B- 쳐야 되는데요. 양쪽 식이 그냥 서로 같죠. 같습니다라고 해서 니은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하고 그래프점에서 길이가 최소값이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점근선의 교점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1,2거든요. 이렇게 좀 가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A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1 이렇게 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이제 기본형 그래프가 x분의 1 이런 그래프였는데 y는 이꼴 x를 그어서 만나는 이 부분들, 기울기가 1일 부분들이니까 이런 형태라고 봐도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x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1,1에서 여기가 루트 2가 되겠고, 앞쪽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2 루트 2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합은 3 루트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도 그려야 되겠고, 그래프의 오목볼록도 논하고 좀 조사해야 될 항목이 좀 많은 그런 형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주어져 있고요. 최대값이 2일 때 B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값이 1보다 큰, 당연히 루트 한 부분이 0보다 좀 커야 되는 거고, B값이 양수되어 있으니까 분모 자체가 0보다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을 좀 나누기 하는 거니까 x-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될 때 전체는 최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인가요? 이렇게 그려져 갈 때 당연히 시작하는 일 부분들이 뭐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최소값 당연히 b입니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b분의 10 계산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b값은 자연스럽게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유리식 모양 형태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무리식이죠. 무리식인 모양이 되는데, 분모에 좀 식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일렬로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 있어 물어봤습니다. A, B가 이웃하면 이웃하는 풀을 이렇게 묶는 거죠. 묶어서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둘이 좀 자리 바꾼 걸 미리 계산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4명이 좀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5명을 좀 나열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240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킬 때 a제곱 b제곱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는 상수가 되어 있고요. y는 x 대칭이다. 매우 중요한 정보가 좀 주어져 있네요. 원래 기본적인 형태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원래 y는 x 대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평행 이동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도 똑같이 y는 x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대칭이 평행 이동한 값 자체가 서로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가 같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을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3-a분의 16 플러스 a 이렇게 바꿔서 3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3,3 이렇게 대입한 내용. 3-a 이러니까 16은 이꼴 a-3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7하고 a 값은 그럼 b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b 이렇게 좀 같아지는데 마이너스라 해서 두 가지 그래프를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축 잡아서 7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1, 3, 4분면 형태 이제 그려갈 때 이제 꺾어 올라가는 이런 내용 생각해주면 되겠고, 축을 잡고 이번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죠?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건 이제 꺾어져 올라갈 거니까 플러스 1에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쭉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가서 여기가 1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7일 때 하고 마이너스일 때 이제 둘을 좀 생각해서 절대값 된 그래프까지 좀 이제 처리해 줬는데 절대값이 k보다 절대값 b보다 좀 k 값이 큰 건가요? 큰 이런 그것을 때 두 군이 모두 음수다라고 좀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k 값을 좀 이렇게 큰 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큰 값을 좀 구할 수가 있나요? k보다 큰 값을 절대값이 b보다 좀 작다 이렇게 되는데요. k 값이 b보다 큰 이렇게 그거면 이건 둘 다 양수가 되겠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하나는 지금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될까요? k 절대값이 큰 건데 두 군의 합이 이제 합은 음수가 되려면 뭐 7 됐을 땐 둘 다 뭐 양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쪽 형태를 좀 이렇게 선택해달라. 예,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쪽이 이제 음수 쪽 이게 좀 더 이게 정근선에 가까워질수록 음수 쪽이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이건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축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1인 부분들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자, 이렇게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제곱제곱에서 더하기 하니까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뭐 큰 틀에서 이제 그래프만 정확히 잘 그려가면 이제 풀이가 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좀 풀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대칭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a 값이 두 종류가 얻어지는 가는 거겠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만 그려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같이 반원 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4점을 곡점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 자, 수원해 보시는 문제 마지막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사각형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되면 10개 점에서 4개 점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이게 지금 5개의 점에서 이렇게 4개의 점을 고르게 되면 이거 사각형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5개의 점에서 3개의 점 고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한 점 고르는 경우 이렇게 3개 점 고르고 딴 데서 한 고르는 거 이것도 역시 안 되죠. 근데 하나 점 고르는 가지수가 또 이제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곱하기 5 이런 형분을 또 역시 빼서 전체되는 가지수를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19, 8, 7, 4, 3, 2 이렇게 해서 8에 3 소거돼서 계산하면 210인가요?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는 5가 되겠고 여기는 50이 되겠는데요. 50 이렇게 해서 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5를 좀 빼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럼 얼마인가요? 155 이렇게 처리되나요? 155입니다라고 최종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개수에서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니까 차분하게 좀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일단 뭐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약간의 좀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이렇게 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해 보신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 뭐 그래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